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1일 오후 4시 6분 아뜨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브레이스, 브레이스 프로토콜, 브레이스 코인이죠. 브레이스 토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잘 들리시나요? 근데 잘 들려요? 짝꿍이님 잘 들려요? 자, 브레이스 토큰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제 생각, 저의 생각,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떻게 블록체인이 갈 건데, 그러면은 브레이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브레이스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자세하면서도 자세하지 않는 포괄적으로 한번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 우리가 주식 같은 거를 어, 저희가 주식 같은 거를 하잖아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뭐 어떤 어떤 그 자산에다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땅에다가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따졌을 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어.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수익, 기대치.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삼성전자를 50만 원 주고 한 주를 샀어.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그 삼성전자가 뭔가를 업력을 통해서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만들던, 반도체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던, 아니면은 뭐 외주를 받던, 아니면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든 했던 어떤 거를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해서 내가 50만 원 주고 산 삼성전자가 6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7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결국은 그 가치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그 형성되는 그러한 가격이 우리는 그 가치라고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극복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상만큼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가치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내가 건물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했을 경우에는 내가 뭐 3억 주고 샀다. 근데 10년 동안 살았어. 그 아파트에. 아니면 그 주택에.
3억짜리가 10년 뒤에는 그대로 3억이냐?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그게 나한테 다시 가치가 되돌아오는데, 그것만 오느냐? 또 하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삼성전자 주식이 있고 배당주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당주에 많이 사요. 배당주. 배당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 3%, 많게는 이제 4% 사이로 배당주를 주는데, 분기마다 4분기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종가 기준인지 뭐 시작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스냅샷 기준으로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가격으로 해서 몇 프로를 배당을 줘요. 그래서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내가 살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건물을 투자해서 살 수도 있고 사서 내가 거기서 살 수도 있지만은 투자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 수익이라는 게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죠. 뭐 50만 원에서 많게는 뭐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임대 수익이 들어올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 수익과 거기서 나오는 배당이라든가 임대 수익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수익이 생기는데, 우선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이렇게 쭉 투자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테더는 투자 상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테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테더를 샀다고 해서 쟁겨놨다고 해서 뭐 배당이 나한테 오거나 그러진 않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P2P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다가 예치를 시켜서 내가 이자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수익 그리고 배당 수익 이렇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비트코인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에 솔직히 여기서 나오는 생산성이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뭐 체인링크, 뭐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치가 부여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던지죠. 어,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 있냐 이거죠. 수익이. 이러한 코인들의 재단들이 아니면 회사들이 수익을 뭔가를 내느냐, 제품을 생산해 내느냐, 그건 아니죠. 이 코인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나보다 뒤에 사람이 더 비싸게 이 플랫폼 안에 돈을 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더 비싸게 주고 들어왔으니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그게 우리는 착시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가치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근데 가치가 아, 논리적으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배당 같은 걸 주어져요. 배당 같은 걸 주어지는데 그 배당이 뭐냐면은 채굴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나한테 배당을 주죠. 근데 그냥 인플레이션 시킨 거예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조금 더 찍어내서 채굴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를 거쳐서 뿌려주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뭐 리플은 그런 건 없지만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채굴 보상을 주는 토큰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인넷 토큰들 대부분들이 메인 체인을 이루어진 토큰들은 배당이라는 그러니까 그 채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수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이 메인넷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토큰들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을 시켜서 토큰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채굴 이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9개월이면 9개월 아니면은 뭐 수십 출금도 가능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정 부분을 락업을 시켜 놓으면은 재단에서 재단 물량으로 그 코인을 이렇게 연 얼마 뭐 5%면 5%, 10%면 10%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다시 공급을 해주죠. 근데 과연 이게 실제로 수익이 나와서 배당을 주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생산성이 있어서 어떤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익이 나서 그거를 배당하느냐, 그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 코인이들 빼고는 나머지는 글쎄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그러나 워낙 주변에서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내가 과거에 투자를 했다면 나보다 뒤에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겠네?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먼저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뒤에 사람이 사줄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믿음이, 어, 많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가치라고 믿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어, 개개인 판단이지만 저는 뭐 이 바보들의 세상에서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최고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뒷사람이 돈을 들고 들어오는 수요 공급에 의한 가치.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그 꼭대기에서 나는 너보다 빨리 엑시트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자신감은 있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존버를 하는 거죠. 일종의 투자를 해놓고. 그러니까 남들이 엑시트 하기 전에 그런 기미가 보이면 내가 먼저 엑시트를 해버리면은 나는 결국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게임에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이렇게 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 하는 거죠. 저도 그런 그 다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코인들 중에 좀 특수한 코인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바이낸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 요 바이낸스 코인은 이 배당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소각의 메커니즘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때 바이낸스 토큰을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를 낼 때 이 토큰으로 일부분을 태워요. 근데 이거를 조금 깎아줘. 내가 이 바이낸스 토큰을 100원어치를 수수료를 낼 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100원어치 수수료를 낼 거를 바이낸스 토큰을 갖고 있으면은 바이낸스 토큰을 50원만 쓰게끔 해줘. 아니면은 75원만 쓰게끔 해줘.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득이죠. 나는 원래 100원을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75원만 내. 혹은 50원만 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토큰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하다 보니까 특정 물량은 정해져 있고 소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납득이 가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소각 메커니즘은 어, 생산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수수료 대용으로 그 코인을 사준다? 그거는 저는 납득이 가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있는 코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둘러봐도 자 그러면은 자 이 비트코인이 현재 한 11,851달러인데 이 가치는 왜 이게 비트코인이 11,000달러예요? 비트코인이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들은. 근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질까?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요번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자산이 이 시장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대장주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알트코인도 또 따라가고 하여튼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이 시장에 이 파이가 자금이 몰려서 그 파이가 커지는 거는 뭐 명백한 거죠. 근데 요번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요번에는 상승장이 와서 뭐 비트코인이 1억을 찍든 2억을 찍든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 그러면 거품에서 이제 한번 꺼질 거고 다시 한번 이거를 들어 올려서 다시 정고점 1억, 2억을 찍고 또 올라가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고,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요번은 조금 가능한데 그 다음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브레이스 토큰은 그러면은 그래서 너네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브레이스 토큰도 사실상은 가치는 없어요. 가치는 없는데 그러면은 가치를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딱 하나죠. 어, 그러니까 브레이스 보통 기본적으로 토큰은 저희들도 지금 백서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0% 물량 중에 뭐 한 40%는 재단 물량, 30%는 마케팅 물량, 뭐 20%는 뭐 팀 물량, 뭐 바운티 물량, 뭐 이렇게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일 물량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코인들을 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그냥 만든 것 뿐이지 사실상 재단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판매되는 토큰은 거의 없어요. 그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브레이스 토큰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10,000개, 1,000,000개가 발행이 됐어요. 이게 하나당 10원, 한 개당 10원.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죠. 이거는 이제 재단 물량이에요. 재단 물량. 여기까지는 일단 재단 물량. 그러면은 이 1,000,000개가 어디에 지금 사용됐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100%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분은 에어드랍으로 지금 집행하려고 대기 중인 게 있고요. 그게 한 2천만 개인가? 2천만 개. 그리고 거래소한테 에어드랍 들어가는 게 또한 2천만 개. 예. 죄송합니다. 200만 개요. 200만 개. 그러니까
유저한테 뿌려진 직접적으로 회원가입 우리 브레이스 지갑을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물량이 200만 개로 집행이 돼 있고 집행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거래소 쪽에다가 한 200만 개 그리고 세일을 한 게 한 100만 개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요 5천만 개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아니 5천만 개가 아니라 500만 개가 그 나머지 500만 개가 그냥 재단이 그냥 저희 브레이스에서 들고 있어요. 그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 물량을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브레이스가 아직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 구매를 안 하죠, 사실은. 그래서 구매를 안 해서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하여튼 이 500만 개 중에서 일부분은 조금 판매가 됐고요. 하여튼 판매된 대부분의 토큰들이 저희 지갑으로 들어와서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 그 스테이킹을 해서 채굴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채굴은 어디서 나오는 재원이야? 다른 코인들은 자체 코인을 락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체 코인으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채굴 보상을 테더로 하고 있어요. 테더로 하고 있는데 테더 중에서도 TRC 테더로 TRC 그 테더로 지금 채굴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TRC 테더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RC 테더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여기서 이 1000만 개가 발행이 됐잖아요. 1000만 개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개를 또 발행을 해요. 이것도 10원 1억 원인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발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천만 개는 재단에서 발행을 하고 일정 부분은 토큰 세일을 하고 일정 부분은 에어드랍을 하고 어, 이렇게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1억 원 정도, 총 1억 원 정도는 그 다음 발행 물량은 저희가 발행을 하지만은 저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브레이스에 콜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콜옵션. 자, 콜옵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콜옵션을 한 사람한테 한 개당 10원씩 그 사람한테 팔아요. 파는데 10원에 파는데 이거 10원에 파는데 파는 데가 아니고 팔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콜옵션을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콜옵션을 하려면은 전체 금액의 8%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한 800만 원이 수수료로 저희한테 어,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콜옵션을 한 사람은 이 브레이스 토큰이 차후에 10원이든 20원이든 30원이든 40원이든 100원이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재 계약한 콜옵션 가격으로 10원으로 살 수가 있는 권한을 콜옵션을 통해서 권한을 얻어간 거예요. 그 권한을 얻어가려면은 수수료를 8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럼 수수료를 이 수수료가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총 유통량이 100만 개, 그러니까 1억 원인데 현재 이자로 우리가 이미 받은 거는 800만 원이고 800만 원을 지금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100만 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발행을 해서 일단은 지금 채굴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데 하여튼 결국은 현재 이 1000만 개가 이 수수료를 지금 채굴해 가고 있어요. 이 수수료를. 그러면은 이 1000만 개가 우리 지갑 안에 들어와서 100% 스테이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채굴 보상이 8%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1억 원어치가 우리 지갑에 와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요것을 채굴해 간다. 그러면은 연 채굴 보상은 8%가 되겠지만은 현재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완판이 안 됐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개가 지금 시장에 풀렸는데 500만 개가 시장에 풀렸는데 8%의 채굴 보상률이니 실제로는 그러면은 16%가 되겠죠. 채굴 보상률이. 근데 이 500만 개 중에서도 거래소에다가 홀딩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우리 지갑에다가 스테이킹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중에 절반도 안 되는 물량이 만 채굴 보상 받으려고 스테이킹 하고 있기 때문에 32%.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킹 하는 숫자가 250만 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채굴 보상률은 현재 32%보다 훨씬 넘어가요. 예. 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브레이스 가치가 예를 들어서 20원이 됐어. 20원이 됐어요. 20원이. 그러면은 20원 대비에 20원 대비로 했을 때는 채굴 보상률이 16%겠죠. 지금은 10% 브레이스 가격이 1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연 보상 채굴 보상률이 32%지만은 만약에 브레이스 가치가 20원으로 올라갔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16%가 되겠죠. 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브레이스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원에 사서 20원까지 올라왔으니 수익을 받겠죠, 일단은. 그리고 중간중간 그러니까 채굴 보상을 수수료를 이 콜옵션에 대한 수수료를 보상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요 금액 대비로 16%를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16%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콜옵션 했던 사람은 이 처음에 콜옵션을 했던 사람은 지금 브레이스 가격이 20원이네. 20원이니까 내가 지금 이 콜옵션을 1억 원을 행사를 한다 이거죠. 행사. 내가 1억 원을 지갑에다가 브레이스 지갑에다가 행사로 밀어넣고 자 이제 옛날에 과거에 내가 콜옵션 했으니 내가 행사를 할 테니까 코인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개가 이 콜옵션 한 사람한테 이제 발행이 돼서 이 사람한테 이제 지갑으로 꽂히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 1000만 개를 가지고 거래소 가서 만약에 20원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은 10억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2억 원이 2억 원의 2억 원어치 코인을 팔았으니 총 판매돼서 나한테 들어온 돈이 2억 원이니
1억 원을 빼면은 이 사람은 1억 원을 벌어가겠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작에는 어, 초기에 1,000만 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풀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겠죠. 만약에 이제 10원까지 또 내려갔어. 1억 개가 갑자기 풀려버리니까 브레이스 가치가 20억까지 꾸역꾸역 올라갔다가 너무 많은 분량이 풀려버리니까 10원으로 만약에 내려왔어. 그러면 10원이 만약에 내려오면은 채굴 보상률은 8%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8%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1억 원을 1억 원을 재단의 자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이 자금을 가지고 보통 이제 기존의 코인들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재단에서 이걸 가지고 뭐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뭐 마케팅 비용으로 쓰든 직원 월급을 주든 뭘 하든 간에 이거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브레이스는 모든 자금을 브레이스 쓰지 않고 이거를 이 1억 원을 다시 뭐 디파이를 보내든 세파이를 이용하든 이 자금을 외부로 보내서 여기서 예치를 시켜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이자 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위탁을 했든 아니면은 디지털 파이낸싱에 이런 그 디파이에다 보내서 이자를 받든 보통 이게 10%거든요. 보통 8%에서 10%인데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여기가 채굴 보상이 8%니까 우리도 여도 8%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자 재원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원에 대한 이자 재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16%가 되겠죠. 논리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엑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좀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이게 좀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일단은 엑셀표를 갖고 와봤어요. 엑셀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들어온 1억 원을 그대로 그 뭐 현금, 그러니까 이 1억 원이 이제 테더화가 돼 있을 텐데 이 테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 8%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1억 원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환을 시켜서 그 비트코인을 어디다가 디파이든 세파이든 이용을 해서 예치를 시켜놓고 이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자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브레이스 채굴 홀더들한테 뿌려줄 텐데 자, 브레이스가 처음에는 이제 10원으로 시작을 하죠. 단가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원, 그 다음에는 12.1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씩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스의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반감기처럼 비트코인은 반감기면은 절반씩 줄어드는데 저희는 이제 매 라운드마다 이제 10%씩 늘어나는 거죠. 10%씩. 그 전 단계보다 10%씩. 이렇게 됐을 때는 자, 아까 1,000만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 원이고요. 1억 원. 1억 원에 해당하는 콜옵션 수수료는 800만 원이고요. 이거를 쭉 진행이 됐을 때에
그러면은 과거에 1억 원을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이거를 저희 재단의 그 수익 자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디다가 또 예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먼 미래에,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지금은 1,000만 원인데 1억이 됐다고 가정하고 먼 미래에, 그러면은 이 1억 원이 10배가 올라서 10억 원이 됐을 거예요. 먼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 1억 원이 갈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잖아요. 그리고 1억 원이 가야만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1억 원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정체돼 있다고 하면은 이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서 1억 원이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대는 10배가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 구간대부터는 9배가 오르고 8배가 오르고 7배가 오르고 해서 쭉 해서 한 2년이나 3년 뒤에는 이제 많이 안 오를 거 아니에요. 이때 들어온 돈이 그대로 오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품이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제 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브레이스 프로토콜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행사, 콜옵션으로, 이거 콜옵션 자금이고요. 콜옵션 수수료고, 이 자금에서 나오는 자금을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예치를 시킬 건데,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림자 토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토큰을 어떤 특정 코인하고 결국은 바꿔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토큰이 브레이스 토큰으로 바뀐 거고, 여러분의 토큰을 일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저희는 변환시켜서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브레이스가 한 번 발행이 될 때마다 1,000만 개씩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뚝 돌리니까 어떤 식으로 갔냐면, 어, 여기 5억 개가 풀린 거예요. 총 5억 개가 풀렸는데, 브레이스 하나 단가가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은 저희 브레이스의 시총은 예를 들어서 이제 5천억이 되겠죠. 5천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을 태운 거, 이 태운 거를 비트코인화 시켜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비트코인을 다른 데다 이치시켜 놓으면서 이자 받아내면서, 그래서 과거에 그 비트코인이 시세가 올라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이 합을 했더니 대략 3천억이에요. 3천억인데 지금 이거랑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얘의 시총이 더 높아. 얘의 시총이 더 높아. 그러나 비트코인이 10배가 그 올라갔다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은 먼 미래에 비트코인으로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10배가 올라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때 브레이스로 구매를 한 사람은 먼 미래에 10배가 아니라 100배죠. 100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그 1억까지 올라갈 때의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올라가느냐 시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정 변곡점이 생기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거래요. 이런 그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좀 우상향, 슬금슬금 우상향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2017년도 그때처럼.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은 저희 브레이스에 들어오는 자금도 요때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거를 이 표로 만약에 가정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이 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요 요팩 그림이 돼요. 요 요팩 그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동안 모금된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정수에 대한 일정 부분을 평균값을 냈다라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많은 금액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많은 금액이 1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10배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9배, 8배, 7배, 6배, 5배, 3배, 2배, 1배.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자금이 여기서 많이 모일 거란 말이죠. 여기서. 혹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금들이 1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는 10배는 아니더라도 뭐 9.9배, 9.8배, 9.7배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정수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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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10배, 여기 구간은 9배, 여기 구간은 8배, 7배, 6배, 여기 구간은 10배, 9배, 8배, 7배, 6배, 5배, 3배, 2배, 1배 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그래서 차후에 이 BTC를 저희 플랫폼 안에 있는 BTC를 저희는 엑시트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한참 막 올라가면 엑시트를 할 건데 그 엑시트를 했던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 합이 이렇게 돼요. 5,400억.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근데 이게 밑으로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덜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시가총액이 이제는 이렇게 변했죠. 이때가 되면 이 돈을 여기다가 어, 다시 이제 분배를 할지 아니면은 디지털 자산으로 다시 줄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그 자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를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어디다가 투자하든 이더리움에 투자하든 뭘 어디든가 투자를 하든 뭔가를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인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두고 판단했을 때 어, 나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내가 밥을 사 먹고 뭐 차도 사고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다시 비트코인만큼 더 강력한 건 없잖아요. 그 비트코인으로 변환을 해서 그거를 디파이에다가 넣고 아니면 세파이에다가 넣고 수익이 나오면은 그 수익을 여러분한테 다시 채굴 보상으로 주고 최종적으로 이 쌓여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들을 2년 혹은 3년 뒤에 다 엑시트를 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반환이 될 거예요. 실제 자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통해서 저희의 플랫폼의 자금을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브레이스들도 지금 뭐 직원 월급이며 뭐고 이렇게 뭐 팀 물량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배분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유통 물량의 10%에서 20%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총 물량은 여러분들의 돈이고 여러분들이 차후에 엑시트를 해갈 그 돈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10%에서 20%만 10%에서 20%만 희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이 수많은 코인들 중에 뒷받이되어 있는 코인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큰을 판매를 했을 경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를 하면 기업에선 그 투자를 주식을 주고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아니면 연구비 이런 데다 더 투입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는데 이 코인 자체는 그 어, 논리가 없다 보니 그냥 가상화폐다. 그냥 너네들끼리 제로서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행도.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는 거는 그 은행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서 이거를 어디다가 디파이든 세파이든 어디 기업에다가 빌려주고 이자 나온 곳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주잖아요. 그 논리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이 브레이스 플랫폼 안에 들어왔을 경우 그 돈이 내 거냐, 네 거냐 했을 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라는 거야, 너 거. 너 거를 잘 운영을 해서 결국은 저는 요번이 마지막으로 이 가상화폐가 생존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가장 기축점에 있는 비트코인화 시켜서 이거를 묻어놔서 결국은 어느 고점에 올라왔을 때 그 많은 양을 저희는 엑시트를 할 거고 엑시트된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돈으로 줄 건지 아니면 디지털 자산으로 줄 건지는 일단 물음표 그거는. 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 거지 내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코인을 판매가 아니고, 그래서 이 브레이스 토큰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잠시 교환됐다는 거. 결국은 교환됐던 거를 차후에는 다시 교환을 받을 거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그거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가치가, 그러니까 실물하고 실물이 있고 이거를 디지털화된 자산의 토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면 쭉 보면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돼 있어요. 디지털 자산. 이 디지털 자산은 부동산, 미술품, 뭐 지적 재산권의 그 권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 뭔가가 있는 것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100억짜리의 빌딩을, 코인을 100억 개를 발행을 해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 팔고 현금이 거둬들인 것을 건물주한테 주고, 건물주한테는 그 뭐 등기부등본 같은 거를 내가 받아서 결국은 은행에서 이 자산을 쥐고 토큰을 발행한 거를 그 너네들끼리 거래할 수 있게끔 그 생태계를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모든 것,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디지털 자산으로 해서 그거를 수탁, 보관, 교환, 뭐 여러 가지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가 오느냐? 저는 요 시대는 지금부터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지? 제가 잘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 카사도 이미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했고요. 보통 이거 리츠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는 게 여기 카사라는 회사고, 그리고 요즘에는 어,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음원 같은 것도 이렇게 디지털 자산화 시켜가지고 지금 어,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미술품도 지금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차후에는 좀 더 투명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관리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은행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신규 사업 발굴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시한부 폭탄을 지금 이미 똑딱똑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디지털 자산이,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가 한 번은 더 갈 거라고는 믿음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왜냐하면은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나는 지금부터 한 10배는 오를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플랫폼 안에 자금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는 2년 후 혹은 3년 후, 아니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혹은 3년 이내에 우리는 고점에서 엑시트를 할 거고 그 돈을 다시 내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어, 이게 기사가 바뀌었나? 원래 여기가 화폐도 있었거든요.
화폐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화폐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네. 원래 여기 디지털 자산 이게 아니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원래 단어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화폐도 우리가 디지털 자산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있네요, 있네. 여기 화폐 기존의 화폐도 우리가 하겠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가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나 뭐 이런 그 인터넷 기반의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술 해봐야 뭐 한정적이잖아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딱히 그렇게 뭔가가 없었어요. 서비스를 할 게. 그런데 어, 어느 때부터 이렇게 발전을 했냐? 게임, 게임. 게임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게임, 포커, 막고 이런 거로 거기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게임 산업으로 인해서. 저기 네이버가. 한 게임을 이용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그냥 수익 모델이 초반에는 뭐 없었어요. 없다가 그 애니팡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됐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게임을 한 개 런칭하고 두 개 런칭하고 세 개 런칭하고 해서 자본금이 생겼고 이 게임이 또 어디로 가냐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결제 결제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커머스, 이커머스. 그러니까 게임이 먼저 도입이 되고 결제, 이커머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산업이 변화를 하는데 블록체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게임 쪽 이게 먼저가 될지 이거 먼저 될지 내 눈에는 사실상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데 결제 인프라는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허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결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DBC가 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 CDBC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게임이 먼저 되고 결제 그다음에 이 결제 생태계로 이커머스든 커머스든 혹은 디지털 자산을 덱스 형태로 교환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돌아갈 텐데 어,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장에 이 바보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게 제가 고민하다가 브레이스를 만든 게 이제 이런 그 뭐 콜옵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만든 건데 결국은 결국은 저희가 지금 지지부진한 거는 인정해요. 예, 인정하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저희가 다시가 아니라 잘 다듬어서 간다면 비트코인은 10배의 상승을 어, 바란다면 저희는 동일한 조건으로 갔을 때는 100배 또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 밑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한번 이게 눈에 보여져서 실제로 자금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실제로 그 자금이 여러분들의 자금이 디파이든 세파이든 들어가서 또 다른 수익을 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보상이 줘서 내 돈이 이 브레이스한테 맡겼더니 다시 나한테 뭔가 수익으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믿음감이 생기면 그에 대한 자금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싶고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어디하고 막 파트너 맺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한테 코인을 나눠줘야 돼. 근데 코인을 나눠주면은 그게 사실은 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져가야 할 돈을 희석시킨 거거든요. 그 코인의 수량만큼. 그러니까 나는 코인을 최대한 판매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이해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1000만 개,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1억 원어치인데 1억 원어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콜옵션과 행사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금으로 돌아가 가지고 차후에는 고점에서 엑시트를 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려 주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 거를 빨리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이 많이 필요하려면은 토큰을 많이 팔아야 하고 팔게 되면 결국은 그 토큰이 여러분들의 자본에 희석하는 거라서 그렇게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이 이게 그게 들어와요. 막 대표님 그냥 토큰 열심히 우리가 띄워줄 테니까 뭐 한 50% 주세요. 뭐 80% 저기 40% 주세요. 60% 주세요. 그래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 그 토큰을 가격을 억지로 작업을 해가지고 억지로 띄워놓고 이, 이 업체들은 고점에서 왕창 팔아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죠. 여러분들은 이 코인이 왜 올라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덜컹 샀다가 물리는 거고요. 물리다 보면 존버하는 거고, 존버하면은 누군가가 구해주겠지 하고 어? 기다리는 거고. 지금 이게 코인판인데 저는 이게 싫어서 코인을 세일을 안 하고 있고, 세일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고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선행이 돼서 돌지 않지만, 하여튼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 요 단계만 지났으면 저는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려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브레이스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런 그 자본이 우리 재단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 재단으로 들어와서 어떤 수익이 발생돼서 나한테 이 재단이 열심히 돈을 벌어준다는 거 그러한 것들은 어 물론 재단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일정 부분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쌓이려면. 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예, 생각해 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어, 가스 수수료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들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자산은 이 제가 말하는 이 디지털 자산은 가상화폐가 아니에요. 어떤 실물이 있어서 그거를 디지털 자산화 시킨 거를 저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방송이 중간에 끊겼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혹시 깍규이님 지금 들리시나요? 아씨, 제 노트북에 지금 전원을 안 꽂아가지고 지금 빨리 저기 전원을 다시 공급하고 있지만은 꺼져버렸는지 모르겠네. 뭐 하여튼 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디지털 자산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노드 구성이 돼서 아마 정부의 허가를 맡아서 메인넷으로 메인넷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스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는 그냥 자본에 대한 논리고 저희 브레이스를 만약에 일정 부분을 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자체 안에서 돌아가는 게 금융, 그러니까 결제하고 이커머스하고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결제 이커머스가 되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이스는 이제 돈이 많이 있을 거니까 실제로 돈이 디파짓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되돌려 준다고 했고 그 돈이 그
저희 브레이스 체인 안에서 결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갈 때 그때 수수료 부분을 발생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그 업체한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사 먹으면 나는 뭐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10,000원을 낼 거고 상대방은 9,900원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원이 남은 100원이 수수료로 태워져서 브레이스 토큰을 일부분은 소각을 할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리워드가 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브레이스는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갈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금이 그대로 운영이 될 거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이라는 거는 자산 증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운영을 해서 쓴다는 게 아니고 자산을 증식을 시켜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이 나온 거는 다시 여러분들한테 갈 것이고 콜옵션으로 들어온 자금도 다시 여러분들한테로 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엑시트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갈 거예요. 이게 브레이스예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직까지 너무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생방송 도중에 그 방송이 끊겨가지고 지금 방송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녹화는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녹화로 된 거를 올려놓든 뭘 하든 하여튼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방송 보시면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에서 한다. 은행에서 할 건데 요것들이 자리가 잡으면 암호화폐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종의 이제 쿠폰 형태로 남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에 막 30%씩, 50%씩, 100%씩 막 이렇게 가격이 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구나. 예, 다 마무리가 됐군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